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박 6일은 저는 견딜 만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틀 밤을 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보내서라도 조금 여유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에 가고 있는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G7처럼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국제 통상 그리고 외교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적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 하나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가벼운 거 자시죠. 지난 취임 후 80여일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해온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신지 평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이번에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반드시 좀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힘드냐라고 위로 말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해보고 싶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매우 즐겁습니다. 물론 현안 하나하나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가끔씩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즐겁긴 합니다.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엮기 운동 같은 거 잘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일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 지적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저도 수없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술 협력 문제, 기후 사회 문제, 국민들 간의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행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정을 맡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죠.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는 또 해나가야 될 문제대로 하자. 그게 대체적인 입장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견제하죠.
경쟁하죠. 대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것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완전히 적대화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국가관계는 그런 거죠.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벗어주고 담수하면 나밖에 안 남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가질 때가 됐는데. 계속 하세요. 어차피 12시간 가야 돼. 네. 잠도 잘 안 오죠, 아직. 네, 오연석 씨가 먼저 하고 또 넘어가요. 여성이 먼저 합시다. 하고 있으면 남성들만 하세요. 저희는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미국의 일각에서 유 대통령님이 이제 친중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일단 지적되는데 혹시 그걸 좀 이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시바 카레가 안산 메뉴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맛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쉽고 간단한 일부터 많이 빨리 하자 주의입니다. 이 시바카레 맛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시면 합니다. 친중 아니냐? 외교에서 친중, 형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고 가까우냐 뭐냐도 외교적 수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하는 쪽과의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죠. 그 친중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 평가의 문제에서 자주 안보실장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교 안보 관계에서는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 어느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절연해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 한미일 공동 발표문에 보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제가 기억하기로 유럽 들어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항구적인 평화도 같이 수고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제 같이 공동성명에 넣으신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왔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핵에 관한 입장도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당장 일거에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안보실장의 표현에 의하면 동결 말고 중단 만족하십니까? 스탑. 일단 멈추고 추수하고 전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 라는 게 이제 제 발언이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얘기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보시장님 표현대로 유턴 하려면 일단 가다가 멈춰야지. 그리고 되돌아가려면 속도를 줄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줄어들고 그래야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아시아 또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우리 정부 임기는 5년이고 국민 여론 지지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 나오는 국민 여론은 매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높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방귀 성과 너무 좋으셨고 또 이 에너지가 미국까지 이어지면 또 이제 또 반등의 동력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가 왜 그런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잖아요. 상당 부분이 거기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하죠. 뭐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 아니 포장 이런 걸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이 대한민국에 터져가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더 낮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하는 게 나쁘게 변하면 기분이 좋을 리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표를 보고 아시는 것만큼 저는 빠르지 않은 길이 있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들이 옵니다. 아,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꽤 여러 개가 오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면 감내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기 이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만들면 그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라고 뭐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역으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 들겠죠. 그러나 그 골병들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진짜 진짜 더 하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치면은 봐줄 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반탄파라고 하는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올라갔을 때 네. 이제 반탄파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겠다고 한 그 대통령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고 그것도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랑 서로 인사도 안 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 여당이 그러면 그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될까봐 지금 걱정을 한 거죠. 우선은 대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는 것 같은 정치 지도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냥 용인할 거냐 그 말인 것 같네요. 참 어려운 문제죠.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 하더라도 그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뭐 법적 정치적 제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제로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의 도움을 얻었어요.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뭐 여당하고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좀 더 의지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정말 이제는 우리 대변인이 너무 심해졌죠. 이게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아까 협상의 기술 뭐 다릅니다 이런 거 네. 대북 정책 관련해서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요. 그런 제안에 대한 계기가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께서 먼저 조금 생각하시는 구상을 밝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회담 의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뭐 나쁜 얘기 아니고 다 해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뭐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